반갑습니다. 요즘 연일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하고 또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주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인류가 이런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인류가 태초부터 아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1910년대 있었던 그 1차 발칸반도 주변에서 이제 발상에 시작이 됐던 그 패권 다툼의 그 전쟁에서도 결국은 그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 싸워서 승리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으로 사망한 인구의 3배가 넘는 인구가 사망이 됨으로 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군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하고 처음 죽은 그 인원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1,50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게 3배에 달하는 인구가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는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AI, 구제역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동물과 인간들에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을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번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가 나타나면서 미국에선 독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죽은 사람들이 수십 배가 더 죽었어요. 독감으로 사실은 미국은. 근데 그런 것은 조명받지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한 나라,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지구촌 자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변종된 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그 생명체들이 가장 근본은 뭐냐면 온도하고 습도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지만 곧 온도가 상승하고 하면은 곧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출현할 바이러스들이 공기간 전염이 될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기간 전염이 됐을 때 결국 인간은 길거리에서 전부 다 우주 방호복 같은 것을 입고 댕겨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깥에 완전히 바깥하고 차단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옥구조 형태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출몰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의학은 뒤따라가는 형국이지 그거를 앞질러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형국은 못 돼요. 그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면역력 증강입니다. 면역력 증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몸의 체온이 36.5도, 37도 이렇게 돼 있어요. 42도가 되면 암세포가 견디질 못해요. 암세포가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또 42도가 넘어가면 우리 세포 안에 효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뇌병변이 온다든가 신체에 다른 어떤 질병이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의 생리학적 기전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침해가 당했을 때는 우리가 개인의 면역력이 굉장히 침해가 당하죠. 어떤 면이 침해가 되냐면 인간의 감정체가 인간의 그 생명력이 발현이라고 하는 면역이 활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해가 엄청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연과 호환하는 내적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내적 변화, 그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자연의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방해하는 게 바로 감정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면역학적으로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미네랄 밸런스라든가 전해질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장내의 세균 총의 어떤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그 세균 총균의 균형비 이런 걸 잡는 거.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감정 에너지가 그걸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개인의 면역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면역력이 무엇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로만 개인의 면역력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과 나 사이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하면 우주 사이클이 바뀌면 자연의 사이클이 바뀌면 내 몸의 사이클도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적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고정된 관념과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감정체가 기혈이 막혀 있으면은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라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적응을 해갖고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 갖고 앞으로 오는 세계에는 그 적응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변환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증상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것들이 구제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징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징조가 있은 이후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의료가 결국은 뒤따라가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적응과 생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대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면역력이 상승해서 그 면역력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뭐냐? 바로 우리 생각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섭생. 면역력을 높이는 섭생. 미네랄 밸런스, 전해질 밸런스, 효소의 밸런스. 이런 걸 잡아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예요. 기후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기후 문제를 전체적인 해결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뭐 온풍기라든가 이런 걸 틀어서 우리가 안에 실내에는 얼마든지 좀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면역력이다 이거예요. 개인의 면역력을 최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연과 호환하는 밥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면역력이 최상이 되려고 하면 자연과 호환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지. 과연 그걸 안 하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면역력만 생각하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연 상호작용을 할 때 능동적인 어떤 그 적응의 상태가 되려면 우리의 일체의 마음이 감정이 작용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거기에 변화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섭생 이런 것이 뒤따라져야 돼요. 앞으로 면역력이 경쟁력이고 면역력이 곧 우리 인간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들을 자연환경을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온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북극이나 남극이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기후변화가 엄청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기후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생태계의
변화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생태계에 변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자 생존이야. 적응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 도태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에 자연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존재를 하는 거고 적응을 못하는 존재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근본적인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걸 스님은 제안을 했죠. 그건 없앨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36.5도. 만약에 이 몸이 세포가 직렬로 연결되거나 세포에게서 에너지가 발현이 됐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또 스님이 또 내피설로 가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의 체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든 그 신체 구조나 내부 구조나 또 안에 있는 효소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상호 작용을 해서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인간은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태워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스님은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의 면역력이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존재의 형식이 바뀌어지더라도 인간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면역력에 의존한다. 그렇게 하고 뒤따라오는 의학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바이러스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몰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겁낼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